자, 경찰 출신, 검사 출신, 그리고 민변 출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. 박은정 의원님 어제 CCTV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CCTV 보고 오셨잖아요. 네,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.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네, 고통스러웠어요. 훨씬 짜증이 묻어나 있는 목소리. 말투가 네. 더 네. 내가 검사야 뭐 이런 거예요. 예전에 윤석열이 그 국정감사장 나오고 뭐 그다음에 내란 그 탄핵 심판정 나와가지고 말했던 그런 아주 그 고조의 그 하이톤의, 짜증스러운 말투. 예. 하이톤에 짜증 나가지고 나는 그게 제일 웃기더라고요. 검사해봤어? 저는 이 반말 쓰고 지시하고 이 특권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, 이게 나는 대통령이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난 검사다. 검사야. 예. 그러니까 1차 때도 거부하면서 당신 검사해봤어 했잖아요. 그러니까 2차 때도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세의 근거가 검사예요. 네. 나 검사 출신이야. 나 검사해봤는데 당신 검사 안 해봤잖아. 뭘 알아 네가. 이게 어떻게 말이 튀어나오지 이게?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법 해석권이 검사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. 내가 검사라서 내가 검사를 해봐서 내가 너네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거야. 내가 대통령 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. 나 검사해봤어. 네. 검찰 특권 의식으로 맞습니다. 이제 찌들어 있는 거고요.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검사다라는 어떤 인식들, 잘못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나 검사야. 네. 내가. 영장 집행할 때 검사가 교도관들을 지휘해왔잖아요. 이 사람은 평생 지휘를 해온 사람들이고 교도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. 교도관들 보고 니들이 뭔데 나 검사한 사람을 지금 그렇죠.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? 이 인식이 꽉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. 근데 그걸 막 짜증내면서 지식적으로 막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발언이 한 90% 정도 혼자 떠들어요. 거기서도 네. 계속 쉴 새 없이 얘기하고 쉴새 그리고, 예, 저런 맞긴 해요. 반말조 그다음에 지시 말투. 예, 그런 거. 검사 당신 검사 해봤어? 응. 안 해봤잖아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냐면 내가 거부하면 체포영장 집행 못하는 거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체포영장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. 그것은 강제의 수사, 강제력을 동원한 전제가 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검사고 내가 왕이고 내 집행 거부하면 못하는 거야 이거거든요. 저는 진짜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기 힘들었을 거다. 외국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맞았거든요, 진짜.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게 내가 검사 출신이고 법 해석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너네는 내가 지휘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저는 교도관들도 심리적인 상하관계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게 그 대목에 있어서는 그 교도소장의 잘못이라고 봅니다. 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어서 네. 뭐라고 말하든 듣지 말고 달랑 들어서 반드시 옮겨 이런 지시를 했으면 교도관들 따랐을 거예요. 근데 그런 정확한 지시를 못 받은 것 같아요. 네.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그 특검이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. 이 특검이 가서 내가 검사고 니네는 나의 지휘를 따르면 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항을 하거나 변호사들이 옆에서 다 막잖아요. 그러면 저것마저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시도에서 반드시 한 번이라도 저는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도 저 공권력이 무너졌어요. 체포영장이 대한민국 그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피의자가 버젓이 있는데, 그러니까 피의자 소재를 발견 못해가지고 집행 불능되는 경우는 몰라도 이렇게 집행이 불능되는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. 그러니까요.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혐의 사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. 진술 청취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불러와야 되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안 좋은 선례고, 저는 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집행 실패 그 자체, 다른 건 다 떠나서. 왜냐하면은 영상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좀 사실 몇몇만 들고 와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끝나는 건데 10명이 그걸 한 명 과연 어떻게 못 듭니까? 그 상황 속에서의 이 의지가 좀 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아마도 그 지점이 저는 제일 아쉬웠고요. 교도소장 바뀌었으니까 정확한 지침을 주고 그냥 변호인들은 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달랑 들어가자마자 들고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.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누가 봐야 되냐면 뭐 이렇게 여기 의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특검과 교도관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보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그걸 보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고, 그다음에
뭐 의자를 들려고 하고 팔다리를 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뭐 어느 정도 의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합을 맞춰야 되고,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가더라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 죽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전하게 어떻게 검거를 할 수 있는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합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들끼리. 예, 그거는 교도소장이 지시해서 네. 자 1시간 동안 연습해 봅시다. 딱 이렇게 해서 매뉴얼 딱 짜가지고 네. 들어가자마자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타당 들고 나오면 되는데 네. 네. 그런 집행 계획도 안 세웠던 것 같고. 네. 예. 그러니까 그리고 특검은 최대한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집행을 해요. 그 계속해서 존댓말로 그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그 협조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말로 접근을 하고 하는 건데, 그러니까 위법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. 그 위법하게 했다. 그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어요.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이랍니다. 다쳤다는 것은 그 의자에 있다가 이 의자를 의자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1m도 못 갔어요.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. 자기가 예, 그리고 떨어진 게 나서는 아니라. 그래서 다친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더니,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나 싶어서 특검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변호인이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다친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온 것이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션을 취함으로써 뭔가 위법한 형태, 위법한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생각이 예. 들어요. 다친 척하는 거였네요. 수의 순간적으로. 탈의 문제도 또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. 뭐 당뇨로 인해서 뭐 자율신경계 막 이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. 그랬어. 근데 영상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마침 벗고 있는데 우연히 들어왔을 뿐이다. 그래서 이불로 몸을 가렸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갔을 때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면서요. 저 속옷 아니고요. 네. 그 소매가 없는 그 난닝구 난닝구. 소위. 네, 속옷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예. 그 우리 박원준 의원님이 써놓은 메모에 보니까 회색 팬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원래 흰색 팬티 아니었을까? 색상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. 화면이 그 뭐 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. 회색으로 보였어요? 그런데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국격이라든가 그리고 검사였잖아요. 계속 검사 얘기하던데 검사였고 본인이 뭐 체포영장 집행을 수도 없이 했던 검사였는데 저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나 뭐 참담했습니다. 저는 이거를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자세고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생각합니다. 네, 지금은 뭐 어차피 불러와봤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뭐 한번 하는 척하고 말아도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거지만 그 다음에는 교도소에 가서 규율을 지키게 하는 거를 포기하게 될 거고 앞으로는 뭐 전혀 뭐 교정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. 처음에 속옷만 입었을 때는 어떻게 속옷만 입었지 했는데 두 번째 속옷만 입었을 때는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. 속옷 입고 복장이 불량한데도 그거는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.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황당하지만 이 극우에게는 이게 승리의 맞습니다. 기억이에요. 다 하나하나가. 극우가 그 유럽에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렇게 웃음거리처럼 여겼거든요. 그 사소하게 여기고 해프닝처럼 여기고 워낙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. 근데 그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지금 1, 2위를 다투는 정당이 돼버렸어요. 근데 윤석열은 새로운 극우 정당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바꾸고 있잖아요. 아예. 그 엄청나게 큰 극우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.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저는. 맞습니다. 예. 자,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보시니까 박원정 의원 이게 두 영상을 보셨는데 박원정 의원이 제가 묻고 싶은 게 10명 가면 집행 가능할 것 같죠? 아니 뭐 그렇지만 10명까지 필요도 없어요. 그냥 그 한 순간에 제압을 하는 거거든요. 체포영장 집행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런 식으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.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공손하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게 왜 동의를 받아? 하는 사례는 없죠. 예. 윤석열이라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위법 논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한 건데 사실은 한 순간에 바로 집행하면은 뭐 그렇게 10명까지 필요도 없는 거죠. 재청구해가지고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. 네, 예.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? 저는 가고 싶죠.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. 체격이